부산의 따스한 봄날. 재벌회장 박민수가 초등학교를 방문한다. 낡은 사진 한 장이 그의 주머니에서 떨어지고 소년 준혁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든다. 우리 할머니도 이 사진 가지고 있어요. 38년 전 잃어버린 사랑의 비밀이 밝혀질 순간. 지금 시작된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의 화창한 봄날. 73세의 박민수 회장은 자신의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쌓아온 냉철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그는 자신의 재단이 후원하는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비서가 안내했다. 민수는 학교 정문을 지나며 잠시 멈춰섰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교정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교장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학교를 둘러보던 중 한 교실 앞에서 그는 멈춰섰다. 아이들이 그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미투는 고개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추려 했다.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이거 제 할머니도 가지고 계신 사진이에요. 준혁이라는 이름의 작은 남자아이가 사진을 집어들며 말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보았다. 네 할머니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네? 똑같은 사진이에요. 할머니께서 보여줬어요. 하래.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얼굴, 그녀의 미소,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민수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준혁에게서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고마워. 꼬마야. 그리고는 주머니에 사진을 넣으며 교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오래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누군가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민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부산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 앉아 그는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촛불빛에 비친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얼굴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지혜야. 그가 중얼거렸다. 38년 전 부산의 한 대학 캠퍼스. 민수와 지혜는 서로에게 빠져 있었다. 민수는 재벌 3세. 지혜는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그의 가족은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다. 아버지, 제발 지혜를 인정해 주세요. 민수가 간곡히 부탁했던 날이 떠올랐다. 안 된다. 네가 그런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다. 아버지의 분노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의 등을 기대었다. 그는 지혜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부산 해운대 공원에서 그들은 격렬하게 다퉜다. 민수 씨, 당신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아요.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어릿. 지혜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설득할게.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민수 씨, 나 떠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지혜는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민수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가족들의 압박과 회사 일에 치여 점점 그녀를 잊어갔다. 그리고 결국 가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아, 내가 왜 그때 더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민수는 후회에 잠겼다. 그때 준혁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제 할머니도 가지고 계신 사진이에요. 민수의 눈이 번쩍 떠졌다. 혹시 지혜가 아직 부산에 살고 있는 걸까? 그는 서둘러 일어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이라는 학생의 가정 정보를 알아봐. 특히 할머니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밤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지혜야, 이번엔 꼭 널 찾아내고 말겠어.
38년 만에 다시 피어오른 희망에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골랐다. 오늘은 다시 그 초등학교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비서가 물었다. 그래? 가지. 민수는 책 몇 권을 들고 채올랐다. 학교에 도착하자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준혁을 찾는 눈치였다. 회장님, 도서 기증식은 이쪽입니다. 교장이 안내했다. 민수는 의례적인 행사를 마친 후 조용히 교정으로 나왔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그 중에서 준혁을 찾으려 애쓰고 있을 때였다. 할아버지 준혁의 목소리에 민수는 돌아섰다. 작은 소년이 그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안녕? 준혁아? 민수가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어제 그 사진 기억나세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 기억나지? 뭐 새로운 소식이 있니?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근데 할머니가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지혜가 아직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설레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슬픈 표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준혁아, 혹시 내가 네 할머니를 만나 뵐 수 있을까? 준혁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했다. 할머니가 모르는 사람은 안 만나세요. 할머니가 요즘 많이 아프세요.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혜가 아프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그래도 꼭 만나고 싶구나. 네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볼게요. 할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준혁아, 그리고 이건 내 연락처야. 할머니께 꼭 전해줄 수 있겠니?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받아들었다. 네, 꼭 전해드릴게요. 민수는 준혁이 뛰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38년 만에 지혜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그리고 왜 그토록 슬퍼했을까? 봄바람이 민수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지혜야, 이번에는 널 놓치지 않을게. 우리의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를 바라. 준혁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할머니 윤서연은 작은 아파트의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준혁은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 할아버지 또 왔어요. 윤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어떤 할아버지, 어제 사진 이야기했던 그 할아버지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윤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에서 뜨개질 바늘이 떨어졌다. 준혁아,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니? 준혁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이거 주셨어요? 할머니께 꼭 연락해달라고 하셨어요. 윤서연은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박민수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왜 우세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윤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준혁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그날 밤, 윤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준혁이 본 것과 같은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윤서연과 민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민수 씨, 윤서연은 사진을 어루만졌다. 38년 전 그들의 이별 후 윤서연은 홀로 딸을 키웠다. 가난과 편견 속에서 힘겹게 살아왔다. 그녀는 수없이 민수를 찾으려 했지만 그의 가족들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윤서연은 망설였다. 한편 민수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창밖의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혜야,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알기나 할까? 이제 와서 나타나면 너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윤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망설임 끝에 명함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38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에 그녀의 마음이 요동쳤다. 민수 씨. 저예요. 서연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정말 너구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38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래요? 민수 씨, 오랜만이네요. 윤서연의 목소리도 떨렸다. 서연아, 너를 찾고 싶었어. 38년 동안 매일 너를 생각했어. 윤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다음 날 오후 해운대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내일 모든 일정을 취소해. 하지만 회장님, 내일 중요한 이사회가 취소하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8년 만에 기다려온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할 순 없어. 다음 날,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오랜만에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골랐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 같았다. 해운대 공원에 도착한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멀리서 윤서연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3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는 변함없었다. 서연아. 민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윤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민수 씨, 많이 늙으셨네. 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구나. 그들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다. 38년의 시간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윤서연이 제안했다.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그 낡은 사진을 꺼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윤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서연아, 그날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민수 씨,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민수는 윤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서연은 살짝 몸을 빼냈다. 서연아,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우리가 놓쳤던 시간들을 함께 되찾고 싶어. 윤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 씨,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민수는 윤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픔과 망설임이 가득했다. 서연아,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늦었지만 함께 할 수 있어.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민수 씨, 당신은 모르세요. 우리 사이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준혁이 달려오고 있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여기 계셨구나. 걱정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윤서연은 당황한 듯했지만 곧 진정을 찾았다. 준혁아? 이분은 할머니의 오랜 친구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준혁을 바라보며 물었다. 너는 서연이의 손자니?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할아버지도 할머니 아세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다. 윤서연에게 손자가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딸이 있다는 뜻이었다. 윤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우리가 헤어진 후에 알게 됐어요.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민수는 충격에 빠진 듯했다. 그는 천천히 준혁에게 다가갔다. 준혁아, 너는 내 외손자니? 준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윤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준혁을 안았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 물었다. 윤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준혁아, 이제 모든 걸 이야기해 줄 때가 온 것 같구나. 민수는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38년 동안 그는 윤서연을 찾아 헤맸지만 정작 그녀에게 자신의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는 외손자가 서 있었다. 서연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내게도 알 권리가 있었잖아. 윤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 가족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은 내가 당신 인생을 망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가족들이 윤서연과 딸을 그에게서 떼어놓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민수의 주먹이 벤치를 강하게 내리쳤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윤서연은 준혁을 아는 채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준혁이가 듣고 있어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준혁을 바라보았다. 어린 소년의 눈에는 혼란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준혁아, 민수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좀 흥분했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근데 정말로 제 할아버지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윤서연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눈빛으로 동의를 표했다. 그래? 준혁아, 나는 내 외할아버지란다. 준혁의 눈이 커졌다. 와, 정말요? 근데 왜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어요? 윤서연이 끼어들었다. 준혁아, 어른들의 사정이 좀 복잡해. 자세히 설명해 줄게. 민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서연아, 우리 좀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준혁이는 제가 준혁이를 돌볼게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다. 수진이었다. 윤서연의 딸이자 준혁의 어머니인 수진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엄마 준혁이 반가워 하며 달려갔다. 수진은 아들을 안아주며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윤서연을 닮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습도 보였다. 그의 딸이었다. 수진아. 민수가 천천히 다가갔다. 네가 내 딸이구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준혁이가 우선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제가 준혁이를 데리고 있을게요.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준혁을 데리고 공원 안쪽으로 걸어갔다. 민수와 윤서연은 다시 벤치에 앉았다. 서연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이 정말 아름답구나. 사도. 윤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수진이는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에요. 민수 씨. 민수는 윤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번에는 윤서연이 피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서연은 그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민수 씨.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 38년이란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잖아. 윤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모르시겠죠?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말해줘. 서연아, 모든 걸 알고 싶어. 윤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떠난 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당신 부모님께 찾아갔죠. 하지만 그들은 민수는 숨을 멈췄다.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들은 저를 쫓아냈어요. 당신이 절대 혼외의 자식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당신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했죠. 윤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부모님도 아셨을 텐데 당신 아버님은 제게 돈뭉치를 던지셨어요. 아이를 지우라고. 윤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했어 수진이를 낳았죠? 하지만 그 후로 제 인생은 지옥이었어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했죠. 홀로 수진이를 키우며 공장에서 일했어요. 아니,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아, 내가 그때 옆에 있어 줬어야 했는데 그래요. 있어야 했어요. 윤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당신은 어디 있었죠? 재벌가의 후계자로 잘 살고 있었겠죠. 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너를 찾았어. 하지만 찾지 못했어. 결국 부모님의 압박에 못 이겨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 윤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쉽게 포기했군요. 네. 아니야. 서연아. 난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민수가 간절히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준혁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 씨, 윤서연이 물었다. 민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싸울 거야. 늦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어. 대. 민수의 결연한 말에 윤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지만 38년의 세월은 쉽게 지워질 수 없었다. 민수 씨, 말씀은 고맙지만 윤서연이 망설이며 말했다. 그때 수진과 준혁이 돌아왔다. 수진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어머니, 아버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혁에게 모든 걸 설명해 드렸어요. 준혁은 큰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천천히 준혁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래? 준혁아, 나는 내 외할아버지란다. 미안해. 이제야 나타나서 준혁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를 껴안았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어요.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준혁을 안아주었다. 그래? 꼭 그렇게 될 거야. 윤서연과 수진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진이 윤서연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도 많이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쉽지 않아. 수진아, 너도 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민수가 일어나 윤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서연이 물었다. 민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선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겠어. 진실을 밝히고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거야.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그러시면 회사는 어떻게 돼요? 민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건 바로 가족이야. 윤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민수 씨, 윤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민수는 윤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할 수 있어. 서연아, 우리 함께 이 상처를 치유해 나가자. 늦었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준혁이 갑자기 외쳤다. 와,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준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순수한 기쁨이 이 복잡한 상황의 작은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오늘은 그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날이었다. 비서,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해 주게 민수가 전화로 지시했다. 하지만 회장님,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그건 부회장에게 맡기게 내겐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제대. 민수는 평소와 다른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그의 첫 목적지는 부모님의 집이었다. 한편 윤서연의 집에서는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할아버지 오시나요? 준혁이 물었다. 윤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실 거야. 준혁아,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이는 게. 수진아, 윤서연이 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다. 서연아, 수진아, 방금 부모님을 만나고 왔어. 모두의 시선이 민수에 집중되었다.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엔 모든 걸 부인하셨지.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궁하자. 결국 진실을 인정하셨지. 그래서요, 윤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모님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서연이, 수진아, 그리고 준혁이에게.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쉽지 않겠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윤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8년간의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민수의 말에 모두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때 수진이 조용히 일어났다. 잠시만요. 그녀가 말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셋.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한 일기장을 꺼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쓴 일기예요. 수진이 설명했다. 아버지에 대한 제 생각과 느낌이 담겨 있어요.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일기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읽어도 될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다. 아빠, 오늘도 당신을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아버지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저만 아빠가 없어서 슬펐어요. 하지만 언젠가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 길에서 한 아저씨를 봤어요. 그 아저씨가 아빠 같아 보여서 뒤따라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렸어요. 아빠, 정말 우리를 찾고 계신가요? 윤서연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준혁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민수는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아빠, 이제 저는 다 컸어요.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빠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언젠가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꼭 말하고 싶어요. 당신을 이해한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감내. 민수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사랑이 가득했다. 수진아, 미안하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수진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버지에겐 아직 미래가 있잖아요. 윤서연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38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민수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노력해 볼게요. 준혁이 갑자기 손을 들었다. 저는 할아버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모두가 준혁의 순수한 말에 미소 지었다. 민수는 손자에게 다가가 안아주었다. 그래,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못해준 것들을 다 해줄게. 다음 날부터 민수는 자주 윤서연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준혁에게 바둑을 가르치고 수진과 함께 산책을 하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수는 가족들을 자신의 회사로 초대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민수가 말했다. 나는 회사의 상당 부분을 자선재단으로 전환하려고 해. 특히 한부모 가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출 거야. 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건 내가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탐버허우. 윤서연은 감동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 씨, 정말 달라지셨네요. 당신 덕분이야. 서연아, 당신과 수진, 그리고 준혁이가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줬어. 그날 밤, 가족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테이블 주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준혁이 갑자기 외쳤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민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준혁아,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야. 윤서연과 수진도 동의의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가 빛나고 있었다. 민수의 결정 이후 몇 달이 지났다.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자선재단 수진의 빛이 설립되었고 그 출범식이 있는 날이었다.
컨벤션 센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민수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수진의 빛은 단순한 자선 단체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민수는 윤서연, 수진, 준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제 딸의 이름을 딴 이 재단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와 가장 큰 축복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지원하고 그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수진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잠보. 윤서연도 마이크 앞에 섰다. 38년 전. 저는 세상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혁이 나섰다. 저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 너무 기뻐요. 이제 다른 아이들도 저처럼 행복해질 수 있겠죠? 행사장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민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그날 밤, 가족들은 해운대 공원에 모였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민수는 윤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서연아, 내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 윤서연은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민수 씨. 수진의 빛 재단 출범 후 2년이 지났다. 민수의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고 재단의 활동도 점점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민수가 윤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연아, 우리 부모님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 윤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수 씨, 그분들이 우리에게 한 일을 잊으셨나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잊은 게 아니야. 하지만 그분들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화의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수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한번 뵙고 싶어요. 윤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분노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충돌하고 있었다. 알겠어요. 윤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한번 만나보죠. 다음 주 일요일. 민수의 부모님 집에서 가족들이 모였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민수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이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줬구나. 민수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박민수의 진심은 윤서연과 수진의 마음을 열었고 준혁의 웃음소리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38년의 아픔을 딛고 희망으로 빛나는 그들의 새 시작.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느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감동을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